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봉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말리아 해적도 갑자기 난리를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니까 대체 항로인 홍해에 많은 선박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이걸 노리고 소말리아 해적들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5월 3일 기준으로 영국 해사 무협기구는 홍해를 지나는 아덴만 해상에서 72시간 이내에 해적으로 추정되는 위협이 총 4건이 보고되었다면서 인근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2주간 공격이나 위협 사례를 넓히면 7건이나 있습니다. 영국 해사 무협기구 발표에 따르면요, 최근 3척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납포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크리티컬 스레치 프로젝트는 4월 30일에 소말리아 연안에서의 해적 관련 사건 발생률이 과거 정점이었던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사 무협기구도 소말리아 해안에서의 상선 위협 수준을 극심으로 격상한 상태죠. 이렇게 소말리아 해적들이 왜 갑자기 활동을 늘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공식적인 원인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가장 큰 배경은 해상 에너지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가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불안정해지면서 기존의 이 경로를 이용하던 유조선들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홍해 항로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 변화는 해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전에는 분산되어 있던 선박들이 특정 구간으로 집중되기 시작했고 그 구간이 바로 아덴만과 홍해로 이어지는 해역입니다. 선박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공격 대상은 늘어나고 성공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특히 원유를 실은 유조선의 경우 한 번만 납치에 성공해도 막대한 몸값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적 조직 입장에서는 위험 대비 수익이 많이 증가한 환경이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응 방식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동부 유전에서 생산한 원유를 기존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출하지 못하게 되자 동서횡단 파이프라인을 통해 서부 홍해 연안의 얀부항으로 대규모 물량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하루 수백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에 따라 얀부항을 출발하는 유조선의 숫자와 규모가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이 상황은 해적들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일정한 루트를 따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고가치 표적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얀부항에서 출발한 선박들은 홍해를 따라 남한 뒤 아덴만을 지나 인도양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소말리아 인근 해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해적으로서는 공격 지점을 예측하기 쉬운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는 게 각국의 해군 함대들이 후티의 미사일 위협이나 중동 전쟁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보 공백이 아덴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적들은 비교적 이전보다 감시를 덜 받는 상황에서 해적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해적 활동 증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해상 물류 구조 변화, 고가치 표적 증가, 감시 공백이라는 3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홍해로 이동한 에너지 흐름이 유지되는 한 이 해역을 노리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티 반군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크리티컬 스레치 프로젝트는 보고서를 통하여 과거 해적 활동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소말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단체인 알샤바브가 최근 무기밀수와 훈련을 통해 후티 반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알샤바브가 먼저 후티 반군의 자신들을 지원해주면 소말리아 연안 해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협력으로 보이는 사례가 종종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포스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예멘 해안경비대는 5월 2일에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납치되어 아덴만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후티 반군이 지정학적 보호막과 첨단 위성항법 장치 정보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무장단체들이 지상병력이나 소형 선박을 투입하는 등 협력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긴 하지만요, 소말리아 해적과 후티 반군이 협력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상황이 왜 위험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홍해 항로는 대체 경로가 아니라 사실상 마지막 남은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은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동부에서 생산한 원유를 서부 얀부항으로 보내고 그 물량을 홍해를 통해 다시 아시아로 보내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 경로를 활용해 이미 3차례나 원유를 수송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에너지 수급이 지금 이 항로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핵심 구간인 아덴만에서 해적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만 봐도 선박 납치와 큰 시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유조선까지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더 중요한 건 공격 방식이 과거보다 정교해졌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소형 보트로 접근하는 수준이 아니라 특정 선박을 노리고 움직이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티 반군이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위험도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후티는 이미 홍해 일대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 능력을 입증한 세력입니다. 이들이 해적 조직에 항로 정보나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고 해적은 실제 승선과 납치를 수행하는 구조라면 대응 난도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GPS
GPS 기반 추적이나 선박 식별 정보까지 공유된다면 일반 상선은 사실상 방어가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홍해 항로를 계속 이용하면 해적과 무장 세력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그렇다고 우회 항로를 선택하면 운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급등합니다. 운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은 그대로 원유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는 국내 정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을 끌어올립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군사적 대응 부분입니다. 현재 아덴만에는 청해 부대가 파병되어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 다릅니다. 단순 해적 대응이 아니라 후티라는 준 군사 조직과 연결된 위협이기 때문에 이 경우 대응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추가 전력 투입이나 작전 범위 확대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동맹국들의 해상작전 참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에너지 수송로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상태에서 홍해까지 흔들리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국제적으로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군사작전을 펼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홍해 항로까지 막히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진짜 지옥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막히고 홍해도 막혀버리면요. 이렇게 되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장거리 항로입니다. 이 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통과하는 경로 대비 항해 거리가 매우 많이 늘어납니다. 통상적으로 약 10일에서 길게는 2주 이상 항해 기간이 증가합니다. 그만큼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고 선박 운영 비용도 함께 상승합니다. 선박 한 척 이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 연료비, 유지비가 모두 누적되기 때문에 운송 단가는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서아프리카 지역에 해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비용 상승이 선박 회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운사는 증가한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하게 되고 화주는 다시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원유의 경우 정유 비용과 운송 비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국내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게 컨테이너 물류까지 같은 경로를 사용하게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료품까지 운송 지연과 비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운항 자체를 포기하는 선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 대비 수익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일부 선사들은 해당 노선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서 시장에는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유와 같은 전략 자원의 경우 수급 불균형이 가격 급등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항로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도 변수입니다. 기존보다 물류 도착이 늦어지면 재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산업 생산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정유 산업처럼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봐야 할 부분은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로가 불안정해지면 국가들은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늘리거나 특정 지역의 물량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국가들이 물량을 먼저 확보하게 되면 중소 수입국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급하거나 공급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국가는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거나 반대로 비축을 확대하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유 시장은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 국가 간 경쟁 구조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해상 물류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유와 컨테이너 물류가 동시에 흔들리면 글로벌 공급망 전반이 압박받게 됩니다. 지금 홍해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물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